안녕하세요. 관상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복 많은 관상의 홍선생입니다. 오늘은 인복이 없는 관상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한 얼굴 관상이라고 해서 고한지상이라고 마이상법에서 고한지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 외롭고 쓸쓸해 보인다 해서 목은 가늘고 길며 어깨는 움츠려져 있고 다리는 역시 가늘고 몸은 뒤틀려 있는 듯 하다는 모습에 앉은 모습에서도 안정감이 없고 걸음걸이마저 휘청거려서 불안하다라고 하여 모습은 마치 물가에 홀로 서 있는 학과 같고 비에 젖은 해오라기처럼 춥고 쓸쓸해 보인다라고 해서 고독하고 가난하게 살 운이다 하여 이렇게 고한지상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인덕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보거나 주변에 그 배신을 당하는 일이 많거나 잘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을 듣거나 늘 외로운 상황을 겪는 일이 많으며 대체적으로 부모의 덕이 없는 사람들이 인복도 적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어릴 적 부모의 불운으로 그 감정의 영향이 내 까르마를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스며들어와 내 무의식의 감정이 우울함이나 공허함이나 생겨난 것으로 봅니다. 그 까르마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등에 융합되기 힘들며 쉽게 상처받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고독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스트레스나 별거 아닌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이런 고독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릴 적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양육자에게.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 외로움이 오히려 자신을 더 성공의 길로 자신을 보면서 갈 테니까요.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복, 인복이 없는 고독한 관상으로는 첫 번째 턱이 좀 뾰족해요. 이렇게 좀 턱이 뾰족하거나 짧으면 잘해주고도 배신으로 돌아오는 상인 것입니다. 외롭고 인덕이 없어서 외로울 수 있는 상입니다. 이렇게 한눈에 봐도 제가 좀 외롭고 고독해 보이는 얼굴 그려봤어요. 여기서 균형과 잘 조화를 이루면 괜찮겠지만 일단 인복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그린 것이니 너무 비난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눈썹이 흐린 흐린 사람이나 이렇게 좀 눈썹이 이렇게 흐리거나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진 눈썹, 그리고 잘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육친과 형제덕이 없으며 외로울 수 있고 눈썹 문신이라도 이렇게 해서 잘 연결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또 주변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리해 주시는 것이 전태궁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뱀처럼 형상이 가늘고 마른 체형의 상은 메시처럼 생긴 형상 있잖아요. 늘 외롭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좀 살을 찌우고 체상을 반듯하게 해야 운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운을 가진 자는, 제가 눈 관상에서 이렇게 약간 세모 눈이 진운이에요. 약간 이게 눈꺼풀도 약간 처져 있고, 이렇게 진운을 가진 자는 호색하고 외롭습니다. 속을 알 수 없고 꿍꿍이를 잘 꾸미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스스로 고독하고 스스로 외로운 인생을 되는 것입니다. 또 말상이라고 해서 긴 얼굴은 좀 길죠? 긴 얼굴은 고독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예민하고 경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눈동자가 좀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부리부리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 있죠? 성미가 급하고 예민하여 자신의 정신수양으로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입이 새 부리처럼 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좀 튀어나온 입을 그려봤어요. 새부리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고 인중이 짧은 사람은 고독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매사에 시시비비와 투쟁하기를 좋아하고 칭찬에 인색하고 투정이 많아서 스스로 그런 성향으로 고독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말하는 직업으로 좀 잘 풀리는, 다른 곳이 좀 잘 조화를 이루면 잘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는 직업으로. 그리고 피부가 너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백분가루를 발라놓은 것처럼 생긴 사람들도 좀 외롭습니다.
까다롭고 까칠고 예민하고 스스로 조용히 사는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스스로 외로운 인생을 걷습니다. 또 얼굴 중에서 코만 유독 큰 사람이 있어요. 코가 이렇게 얼굴 중에서 코만 유독 크면 좀 외롭습니다. 코가 크더라도 광대나 이마가 같이 나와야 하는데 코만 크면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밖에 모르니까 그 어리석음으로 외로운 것입니다. 광대가 튀어나오면 광대가 이렇게 코가 크면서 광대도 옆에 튀어나오고 그렇게 광대가 같이 발달이 되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도와주는 이가 많은 것인데 혼자 코만 크면 도와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대만 또 혼자 유독 크면 왜 그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뭐 그런 어머님들이나 뭐 대부분 뭐 그런 분들 있으시면은 광대가 굉장히 큽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옆 사람과 융합이 하기 힘든 거예요. 본인 고집이 너무 세서 옆 사람 말 듣지 않아요. 자신의 고집대로 해야 하는 성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외로운 인생을 융합되지 못하니까 외로운 인생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노랗고 머리카락이 붉으면 조금 외롭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큰데 코만 조그맣게 작으면 늘 혼자 분주하기 때문에 혼자서 바쁜 것이죠. 그래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얼굴 좀 큰데다 코 작은 사람들 혼자서 막 이렇게 움직여요.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보면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콧등에 세로주름은 고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의 연이 적어서 외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입 주변에 쭈글거리는 주름은 불필요한 말을 이렇게 쭈글거리는 주름 있잖아요. 이렇게 쭈글거리는 주름은 불필요한 말과 잔소리로 생기는 주름입니다. 스스로 그런 성향으로 고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좀 당신의 그 정신 수양으로 좀 사람들에게 좋은 말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하고 솔직 담백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턱 부분에 이렇게 사마귀 같은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상처 같은 거, 그리고 좀 찌그러져 있는 결함, 그런 사람들도 인덕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말년에 덕을 못 받습니다. 이런 턱은. 그래서 눈썹숱이 또 너무 진해도 눈썹숱이 흐려도 고독하지만 눈썹숱이 너무 새까맣게 진해도 고독하다고 합니다. 또 눈썹 끝이 잘려도 그렇습니다. 눈썹이 숱이 좀 적고 결함이 있으면 또 사마귀 같은 것도 인덕이 없습니다. 유친의 덕이 없고 형제 자녀 덕이 없으며 고독한 인생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인덕이 없으면 늘 외로운 상황이 됩니다. 무리해서 겉돌거나 그런 외로운 상황을 많이 생깁니다. 상대를 또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안경으로 상대를 보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서 융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수염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또 부모 형제와 트러블이 많으면 이런 육친과 형제의 덕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은 내 가정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신수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눈썹숱이 없으면 살짝 너무 진하지 않게 살비듬이 보일 정도로 눈썹 문신을 좀 해서 살짝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반대로 숱이 너무 많으면 또 가운데가 이렇게 또 붙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눈두덩이까지 또 퍼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막 눈썹이 싹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내 집안을, 여기 집안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점으로 또 인덕이 없는 걸 알려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부분에 점이 있으신 분들. 이곳에 점이 있는 것은 인덕이 매우 없고 일찍 독립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이 부분. 윗사람과 다툼이 심하면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점입니다. 또 이 관록분 위에 부분, 육친과 형제덕이 없고 재물복이 없어서 손해가 많습니다. 또 네 번째 이 부분, 고독한 인생을 살며 사고수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갈록궁하고 그 윗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하는 일마다 막히고 실패하며 그로 인해 손해가 아주 많습니다. 또 눈썹과 눈썹 사이 인당 부분의 점. 성공과 실패가 극과 극이며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이 있고 배우자 연이 없습니다. 이런 점들은 싹 빼시는 게 좋습니다. 고독지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늘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고 먼저 칭찬하고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대에게 준다면 자신이 인덕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발전시켜야, 나 자신을 사랑해야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고 나 자신을 스스로가 대접하며 내 자신이 나를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나를 발전시키며 남도 나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아낀다고 촌스러운 모습에 궁상맞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그렇게 없는 사람만 옆에 오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위해 공부하고 발전시키며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며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보는 것이 달라질 거라 생각해 봅니다. 다음 편에는 새해맞이, 쥐띠맞이, 지혜해잖아요. 그래서 지혜 형상, 쥐형관상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